코로나 충격 이후 글로벌 경제의 K자 회복 공포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비슷하게 받았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저소득층 근로자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장을 지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K자 회복,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K자 회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K자 회복은 K자 그 글자 형태대로 빈익빈, 부익빈을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쪽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회복이 양극화되는 거죠. 그래서 네. 고소득층이라든지 전문 직업이라든지 전문 직업인이라든지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큰 타격 없이 회복이 빨리 되는데 대면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이나 일용직 이런 단순 근로에 계신 분들은 기계화로 대체되면서 회복이 계속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글로벌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K자란 말들이 많이 사용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경기 회복이 어떤 모습을 띨 거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올해 봄부터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경제지들에서도 아마 이제 이번에는 그 회복이 굉장히 양극화될 거다, 소득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K자 회복이 이제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V자로 회복된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K자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치고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이든 이제 후보가 이제 그 미국 경제 상황이 미국도 K자로 갈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K자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죠.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경기 회복의 이런 형태를 알파벳으로 본다면 V자라는 걸 많이 쓰는 것 같고 예. 또 U자도 있고 아예 회복이 안 되는 L자도 있는데 이 알파벳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사례는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알파벳 모양 그대로인데요. V자는 이제 빠르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한 이제 그런 경기 회복 그런 여건인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때가 V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W자는 이제 이게 한번 올라오다 다시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더블딥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더블딥. 네. 예, 최근에 이제 유럽 상황을 보면 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 4월, 5월부터 좀 경기가 살아났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다시 이제 경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W자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L자형은 이제 이게 글자 그대로 툭 떨어진 다음에 계속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이 옆으로 가는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침체로 간 형태가 L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U자는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 밑에 골이 굉장히 깊게, 그러니까 침체가 계속 오래 가다가 이제 올라오는 형태인데 이것이 크게 여러 가지 그 경기 회복 측면에서 보였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가면 이게 나중에 좀 U자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가다가 좀 늦게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U자라는 그렇죠. 게. 이제 가령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나온다거나 치료제가 나오면 올라갈 텐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부진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는 U자형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K자라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좀 심화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큰 위기를 겪으면 보통 이 경제가 K자 형태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곤 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약자들한테도 그 충격이 더 크게 가는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부유층이나 전문 아까 말씀드린 소득고 전문 직업인들은 크게
그 충격이 없었고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이 충격이 많았는데 저희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외환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이 일자리가 살아나면서 그 빈곤층이라든지 그 저소득층도 이렇게 일찍 이렇게 따로 올라왔거든요. 늦게는 올라왔지만 완만하게 예. 올라왔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그 일자리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동화가 되고 또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변하고 그러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는 업종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예 그런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뭐 늦더라도 이렇게 쭉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따라 예. 올라왔는데 예. 이번에는 그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소득 면에서 그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도 예.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이게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지 예. 않습니까? 부동산도 값비싼 동네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예. 이 자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을 이제 엄청나게 했고요. 네. 그리고 중앙은행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저금리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돈들이 결국은 자산가들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했을 때 돈이 결국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익을 취했고 이제 그런 네. 혜택을 이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어떤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뭐 OECD 국가들이 뭐 전체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다 소규모고 뭐 식당이나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컸고 그래서 이런 그 양극화라든지 타격이 심한 업종의 어떤 이런 그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된 것들은 우리 경제 구조상 아마도 우리나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 충격을 더 크게 받아서 K자로 인한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들 그분들의 실업도 더 심하겠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고학력이라든지 고소득층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그 타격은 없었거든요. 예. 반면 이제 그 저학력이라든지 그 단순 업무에 그 종사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죠. 이번에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뭐 식당이라든지 도소매업, 여행업 이런 데서 이제 그 엄청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학력이고 이제 그 일용직, 뭐 단순 노동직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자리가 그대로 회복될 거냐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어떤 그 K자형 아니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참 답답한데요. 이웃 중국을 보니까 예. 어제 그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에 달했다. 예. 이거 뭐 거의 V자 회복 그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빠른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 근데 뭐 중국 경제가 보통 뭐 6% 정도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 비교해 보면 예. 그 전에 뭐 마이너스 갔다가 4.9%가 올라왔을 때 이게 뭐 크게 빠른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라는 그 측면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플러스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죠. 네. 근데 네. 이제 중국은 이제 한 가지가 자기들 시장만 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 그러니까 예, 내수 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어떤 수출 물품들이 저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그 경기가 부진할 때 오히려 더 요구가 되는 그런 저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중국 경제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가 많이 늘어서 성장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는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결국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까지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런 상태라면. 예, 아직은 뭐 지금 중국 경제가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예. 이게 뭐 다른 나라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세계 경제가 성장하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K자 경기 회복, 이 양극화 문제 이런 거를 예방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정책 조합, 폴리시 믹스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어떤 정책으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우선은 뭐 그 K자 회복이라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신 분들, 네. 그러니까 그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일용직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뭐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좀 과감하게 해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게 일단은 뭐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제 탈락한 업종이라든지 이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일자리를 좀 전환하는 걸 지원해 줄 거냐라는 이런 이제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네. 또 나머지는 이제 맨 밑바닥에서 이제 그 어떤 힘들게 되신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좀 더 강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네. 그 떨어지신 분 밑을 받쳐주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정책 조합이 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기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겠지만 기업들이 좀 잘 뛸 수 있도록 어떤 구조 개혁을 한다든지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뭐 지금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 성장을 하려면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황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